어떤 일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하면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아, 여기 정말 잘하고 있네. 보통 요즘은 보호자분들이 어르신 모시려면 10군데 20군데 다 다니고 오지 여기만 달랑 와서 그런 경우 없잖아요. 다 봅니다. 아, 이 썰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 다음에 제3조 모든 전화통화는 예의 바로 공손하게 한다는데 꼭 이건 요양보호 선생님이 전화를 받는 일은 별로 없으지만 사무국장, 사무원 또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받는데 전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그런데 상대방 우리가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좀 투명한다고 해서 따라서 우리도 투명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이것도 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화통화를 예의 바로 공손하게 하고 전화통화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항목도 들어갔어요. 어젯밤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느 어르신이요, 그 사람 보호자도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생활 공간은 항상 청결과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뭐 당연하게. 그 다음에 어떠한 요구에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5초 정도 참아보시라고 하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5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분들이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몸이 불편하셔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집안에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셔서 계실 때 이분들이 상태가 이래서 오신 분이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막 욕하고 짜증내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5초만 참으셨다가 좀 5초만 참자. 따라서 해보시죠. 5초만 참자. 5초만 참자. 정말로 참자. 정말로 참자. 참아보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많이 씁니다, 저희.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건 아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전사고가 잘못 나면 시설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가 생기는 경우 있는데 주의를 하고 해도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의를 하고 해도 생기는 경우는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문인이에요. 전문인들이 실수했을 때 배상하는 책임, 그런 게 다 가입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해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례비 및 금품을 받지 않는다. 요건 아까 제가 사례를 설명했죠. 차례. 그 다음에 제8조도 어르신의 개인시상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말하던, 이것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9조 직원들이 화합하여 어르신을 옮긴다. 앞서 강조를 했지만 직원들끼리 친해야만, 서비스가 돼야만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설이 됩니다. 직원들이 친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기관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화합하여 어르신을 옮긴다. 그 다음 제10조를 제가 최근에 변경했는데 노인학대와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엄청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법률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노인학대 걸리게 돼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노인학대 쉽게 걸리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학대 걸리는 해당되는 항목을 자료에다 놨는데 기관에다 배포를 또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뭐 노인학대일까 하는데도 노인학대에 해당됩니다. 자, 어떤 게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좀 실감나게 좀 말씀드리면, 어느 기관에 100kg짜리 100kg 되시는, 몸무게가 100kg 되시는 할아버지가 입소를 하셨어요. 그죠? 주로 그래서 시설에서는 할아버지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주 받아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제 그분한테 요양보 선생님이 식사하러 가시죠 하면서 지금부터 좀 체중을 줄이셔야 되겠네요. 그게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판단할 때 이거 내가 체중이 그렇다고 해서 날 지금 노인 학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노인 학대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평가를 해봐야 알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넘지 않도록 해야 되자. 자, 그래서 2분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교육을 하도 많이 받으셔서 다 아실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을 서비스 정신으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도배한다는 게 뭐죠? 가득 채우는 거죠. 그걸 시체말로 무슨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득 채우는 거. 저 회장님 아시나요? 마사징 한다고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이 서비스 현장을 의미를 알고 하든 안 알고든 서비스 현장을 계속 낭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돌아가신 모든 시설은 이 서비스 현장을 벽에다 쭉 걸어놓고 한번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가지고 낭독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목사님 같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기별 일회로 서비스 현장 경진대도 열어보고 또 서비스 현장을 잘 준수하는 이달의 종사자, 이달의 칭찬하실 분 사진도 크게 걸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정말 잘하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보내주고 또 이제 실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왜 괜히 그 말 했다고. 그리고 문제는 항상 일하다 보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골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당연하죠.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당연한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줄이자는 데고 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 생겼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실장님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고 실장님들은 시청 노인복지과나 공단,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초기 알림 장치를 먼저 해놓으시면 제 경험으로는 제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제가 이제 밑에 직원으로서 문제가 생겼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상사한테 말하겠다.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막 떨리고 힘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런데 내 보스한테 얘기를 딱 해놓으면 책임이 보스한테 50%가 가니까는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하니까는 훨씬 쉽게 일도 풀릴 뿐 아니라 또 나의 존경하는 보스가 또 도와주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오픈해가지고 좀 하시자.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려 하지 말고 꼭 상사에게 보고하고 초기 문제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와 종사자가 직접 무슨 문제에 대해서 대면하지 말고 꼭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님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 일반 얘기야 오늘 우리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그런 얘기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포인트에서는 절대 직접 대면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시설장님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책임을 떠넘겨라. 이제 시설장님 관리자님이 좀 이따 전화 저한테 또 오시겠죠?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자,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굉장히 풀리고 관리 책임자는 또 관계된 기관과 이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그런 게 훨씬 여러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문서 작성을 꼭 해라. 아까 문서 작성의 경우는 친한 것도 있는데 문서 작성을 하면서 보면 아 내가 서비스를 어떤 것을 잘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이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문서에 보면 평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평가가 막 아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했듯이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저기 평가 좀 했겠다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해보면 평가 서류를 보면 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한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발 응급상황 발생 기록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상황 발생 기록도 작성 안 하는 시설들 꼭 작성을 해놓으셔야만 됩니다. 보험 처리라든지 형사적 처벌 그런 걸 관련돼서 저도 경찰서에 몇 번 끌려가 봤는데 서류 가져오라는데 응급상황 발생 기록만 딱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급여제공 기록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꼭 해주시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제가 그 5년 전 서류도 요즘 막 와서 다시 달라고 그래요. 5년 전 서류, 8년 전 서류도 다시 달라고 그래서 8년 전 서류 5년만 기록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벌금이 아니라 뭐죠? 과태료. 조금이지만 서류 안 만들어서 과태료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서류 작성, 뭐 옛날 거는 관계없지만 서류 작성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호처치 기록 등 문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뒷페이지를 넘기시면 노인요양설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분 내에 끝날 텐데요. 중간에 장기요양 기관 내 개인정보 내역, 어떤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내역을 제 경험으로 전부 다 한번 적어봤어요. 개인 신상정보, 계약정보, 뭐 투약기록, 생활기록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보호자, 관계된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고, 오른편에 CCTV 영상 정보 관리, 이게 강화됐죠. 강화된다. 아직 법적으로는 통과는 되지 않지만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적극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린이집이 이걸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영상정보 관리 CCTV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설장이 우리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시설장님들은 여러분의 그 사생활을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감시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고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고의 대응인데, 제가 이 말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사고가 났는데요, CCTV가 잘 보안이 돼 있으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종사자가 잘못했을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종사자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CCTV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경우는 우리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직원이 잘못하지 않으면 보험에 커버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으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불구하고 CCTV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떠넘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와서도 그런 기록이 없으면요, 우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영락없이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CCTV 하는 것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기관에서는 기관대로 절대 그런 영상 기록을 개인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그 CCTV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그 사람 외에는, 실장님도 그 사람 외에는 절대 못 보고, 어떤 데서는 사고가 났을 때만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윤리적으로 우리 시설장이 나를 감시하려고 해놨기 때문에, 윤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못하겠으니까 사표 내겠다. 실사례입니다. CCTV 설치했다고 그 다음날 딱 저기 사직서 가져온 시설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설득력 있게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중간관리단 시설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앞에 직무일화 서비스 현장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다양한 종사자 간 소통, 갈등 구조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정책 평가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고, 말씀드린 것을 서비스 현장 10개에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한번 외보십시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하는 조직이 많은데, 플러스 아침에 시작할 때 참 예쁘십니다. 네, 뭐죠?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한 열이나 한 달로 약속하죠. 한 달 약속을 해서 좋네 그럼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상품을 드릴 거예요. 이게 경품이 아니죠. 추천해서 상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화 주시면 전부 다 상품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어떻게 만나요? 저기 아까 할아버지하고 똑같은데 뭘 줘요는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 저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하찮은 거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거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제 말 혹시 지루하셨나요? 아니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박수.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교육을 불러주실 건가요? 네. 그럼 선물을 가져오죠 그때는.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한두 분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질문 없죠, 그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